결국은 피부 노화에는 자외선이 치명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외선이 나쁘다 이런 쪽에 가깝게 이야기해선 자외선은 그냥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결국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진정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노 앨리스 TV 가족 여러분들, 정말 더운 여름이 왔고 이런 여름 시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우리 피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렬한 자외선과 이런 것들이, 저도 요즘에 골프 치러 나가면은 피부가 정말 손상돼서 돌아오는 거를 느낍니다. 이런 시즌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피부과 전문의이자 제가 제일 진짜 사랑하는 저희 동생 반재용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노바이 피부과 대표원장 반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이제 그냥 피부과 지금 전문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저는 벌써 피부과 전문의 따고 개업한 지만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네. 한 10년 동안은 바노바이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로 전 세계적으로 더마라고 하는 피부과 영역을 대표하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대표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재용 원장님께서는 피부과 원장님을 지금 한 10몇 년 하셨고, 그 다음에 바노바기 코스메틱, 어떻게 보면 요즘에 K-뷰티 하면은 사실은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 이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있어서 전체 분야에서 한 7번째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산업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정말 10년 넘게 코스메틱 대표로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진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첫 번째가 피부를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젊은 피부를 갖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재용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비결. 그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뭘까요?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7월 15일에 찍었다는 게 결국은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햇빛이 가장 강한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이 햇빛과 관련된 우리가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동안 관리의 가장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단하게 얼굴하고 몸 안에 있는 피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 피부는 쭈글쭈글한 사람도 몸 피부는 깨끗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자외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동안 노화와 관련된 얘기일 때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라고 얘기하는데, 내인성 노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외인성 노화. 그럼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하면 동안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관리하면 노화가 확 진행되는 그 외인성 노화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냐 하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고, 여름에 이제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햇빛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UVA, UVB, 자외선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반상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이제 얼굴 피부와 몸 피부의 차이는 결국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와 어부의 피부를 생각을 하시면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햇빛, 바람에 직접적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 특유의 노화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피부 노화에는 자외선이 치명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외선이 나쁘다 이런 쪽에 가깝게 이야기해선 자외선은 그냥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일부러 막 햇볕을 쬐잖아요. 네. 막 벗고. 근데 자외선이라는 게 비타민 D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정말 피부엔 도움이 되지 않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네. 비타민 D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약도 있기 때문에 굳이 햇빛을 보지 않고도 비타민 D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의 기준으로 봐서는 굳이 일광 노출을 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는 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냥 보충합니다. 그 가끔 보면 태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피부 좀 건강하게 보이려고. 네. 결국 남는 거는 피부 노화뿐이네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태닝하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젊었을 때 객기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피부가 좋으신데 평소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시는지요? 아까 이제 골프 말씀하셨는데 네. 골프 이제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그 장시간 일광 노출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게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거는 아예 완전히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좀 간편한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호하긴 하는데, 끝난 후에도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 자외선 차단 지수 얘기할 때 중요한 지표가 MED라고 미니멀 에리스마 도즈라고 해서 최소 홍반 용량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딱 보면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잖아요. 그게 홍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진정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그 냉장실에 넣어서 차갑게 된 마스크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서 피부 진정시켜주는 과정을 꼭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도 그래도 다음날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도 사실은 골프를 이제 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이제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약간은 빨개져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그날이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네. 홍반을 꼭 가라앉히는 진정 치료를 하는데 그게 마스크팩이 특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반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자전거를 많이 타러 다녔잖아요.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피부 관리에 피부에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피부가 좀 많이 상하고 그 환자들이 오면은 원장님도 많이 늙었네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들었던 것 네네. 같아요. 제가 동안 성형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얼굴로 관리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디 나갈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타민 C와 앞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흔히들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강 기능식품, 건강 기능식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타민 C인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원래 비타민 C는 저희 이제 미백 화장품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성분이어서 미백 효과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 비타민 C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제가 이제 환자들 와서 맨 처음에 상담을 할 때 흔히들 이해하기 쉽게 피부 톤과 피부 결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잡티, 기미, 이런 색소, 멜라닌과 관련된 미백 효과와 관련된 거라면 피부 결은 결국 피부의 잔주름, 탄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가 피부 탄력이랑 피부 결이랑 관련 있어? 네, 관련이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기본적으로 진피 내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탄력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조 요소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결국 부족을 하면 콜라겐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원래 콜라겐 합성에 가장 중요한 건강 기능식품인데 그쪽은 별로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되면 결국 홍반이라는 게 생긴다. 이 어떻게 보면 자외선의 총량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데 중요한 게 결국 홍반이 생기게 하는 최소 용량이라고 하는 건데, 홍반이라는 게 뭐냐? 결국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면역 반응인데 이 비타민 C가 그런 면역 반응도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줄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중요 반응 세 가지를 다 미백,
근데 콜라겐 합성, 그다음 면역 반응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비타민 C가 그런 햇빛으로부터 자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을 쬐면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네, 거로 네.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런 활성산소를 결국 컨트롤하는 게 비타민 C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외선에 의해서 네. 피부 콜라겐이 파괴되는 거를 네. 가장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네. 비타민 C 아닐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노화가 되면 결국 피부가 칙칙해지지 않습니까? 색깔이 어두워지고 색소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비타민 C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 중에서는 네. 거의 최고의. 네. 피부에는 특히 최고의 물질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용량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피부가 아무래도 우리의 조직 중에서는 가장 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농도가 충분히 높아야, 혈중 농도가 충분히 높아야 피부까지 전달이 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메가도즈를 하시던가 아니면 피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앞타민 C라는 물질을 먹는 길이 비타민 C가 피부에 조금밖에 전달이 안 되면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자외선이 강할 때 더 많은 소위 말해 염증 물질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보면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던가 아니면 앞타민 C 같은 피부까지 잘 비타민 C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을 복용하는 게 결국 피부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더 첨언을 한다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복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한번 복용하면 꽤 오랫동안 특히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한 번 맞으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수용성에서 빨리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주 예를 들어서 8시간 하루에 3번 이렇게 복용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우리 몸속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 먹어봐야 뭐 한 6시간, 8시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